인생은 퇴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쉼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생존이라 부르죠. 65세 한정수 씨는 오늘도 새벽 공기를 가릅니다. 그의 하루는 조금 느리고 조금 낡았지만 여전히 일하는 사람의 하루입니다. 이 이야기는 퇴직 이후에도 살아간다는 한 남자의 기록입니다. 한정수 씨가 정년 퇴직을 하신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평생 한 회사에서 근무하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누구보다 조용히 일하셨던 분이셨습니다. 퇴직식 날 그는 웃으셨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한정수 씨는 허공을 바라보며 짧게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안도와 허전함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식탁 위엔 어제 남은 김치찌개, 식은 밥 한 공기. 그릇을 들었다 내려놓으며 정수 씨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오전 햇살이 창문을 타고 들어왔지만 그 빛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출근이란 단어에 묶여 살던 몸이었기에 쉰다는 말이 오히려 불편하셨습니다. TV를 켜면 뉴스에서는 청년들의 취업난이 나오고 광고에서는 시니어 행복 일자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수 씨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혼잣말하셨습니다. 행복한 일자리라. 일이라는 게 행복할 수 있을까? 방 안의 시계 초침 소리만 또박또박 들렸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그 안에 자신이 없는 듯 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같은 하루를 반복하셨습니다. 아침엔 신문을 정독하고 점심엔 동네를 천천히 걷고 저녁엔 불을 켜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 젊은 시절의 자신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웃음은 당당했지만 지금은 그 웃음을 다시 지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 수진 씨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좀 어떠세요? 괜찮다. 집이 편하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짧은 대화 속에 공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정수 씨는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밖은 어둠이 내려앉고 도로 위엔 여전히 일하는 사람들의 불빛이 오갔습니다. 그는 그 불빛들을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자신도 한때 그 빛 속에서 움직이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가슴을 저릿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정수 씨는 스마트폰을 꺼내셨습니다. 검색창에 놓인 일자리를 입력하시려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대신 배달 아르바이트라고 적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그 단어를 바라보셨습니다. 배달. 평생 보고서와 회의 속에 살던 자신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머릿속 어딘가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무 일이라도 해야지. 몸이 굳으면 마음도 굳어버린다. 정수 씨는 천천히 스크롤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초보 가능, 시니어 환영이라는 글자를 보자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밤 그는 한참 동안 낡은 헬멧을 닦으셨습니다. 언제 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오래된 물건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 헬멧이 지금의 자신에게 꼭 맞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수 씨는 집을 나서셨습니다. 손에는 배달 가방, 머리에는 오래된 헬멧.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고도 쓸쓸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에 스쳤습니다. 그래, 다시 일할 수 있다는 게 어디야. 그는 작게 웃으셨습니다. 오토바이 시동을 거는 소리가 새벽의 고요를 깼습니다.
이웃집 창문이 잠시 열렸다 닫혔지만 정수 씨는 아무 말 없이 골목을 빠져나가셨습니다. 새벽의 거리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도로에 반사되어 깜빡이는 불빛들, 그 사이로 오토바이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잠시 멈춘 그는 손등에 닿는 찬 바람을 느끼셨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오래된 출근길의 기억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한정수 씨의 인생은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방향이 바뀌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출근 대신 시작이라는 단어를 품고 있었습니다. 누구는 쉼이라 부르고 나는 그걸 살아간다고 부른다. 그리고 그렇게 한정수 씨의 두 번째 인생의 첫 출근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한정수 씨는 오토바이 핸들 위에 손을 얹으며 조심스럽게 첫 시동을 걸었습니다. 낡은 엔진이 떨리며 울리는 소리가 마치 오래 잊었던 심장의 고동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오늘부터 배달 일을 시작하십니다. 초보도 가능, 시니어 환영이라는 말 한 줄이 이렇게 낯선 하루를 열 줄은 그 자신도 미처 몰랐습니다. 작은 휴대폰 화면에 첫 주문이 떴습니다. 김밥 천국, 아메리카노 한 잔 배달. 그 문장을 바라보며 정수 씨는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이게 뭐 어렵겠어. 그냥 가져다 주면 되지. 하지만 막상 오토바이를 몰기 시작하자 도로의 모든 신호와 차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출근길에 지나던 길이었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오른손은 엑셀을 잡고 있었지만 왼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손끝의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다시 일하는 사람이 된 사람의 긴장이었습니다. 김밥 천국 앞에 도착한 그는 잠시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셨습니다. 조끼 위에 붙은 배달 초보라는 작은 스티커. 그 한 문장이 세상과 자신 사이의 간격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주문을 기다리던 젊은 배달 기사들이 한정수 씨를 보고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첫날이세요? 예, 뭐 그냥 한번 해보려고요. 앱은 깔아놓으셨어요? 그는 머뭇거리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작은 화면 속 주문 목록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글자가 흔들리는 듯했고 손가락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다른 창이 열리곤 했습니다. 이거 참 나이가 들면 손이 눈보다 느려지나 보네. 젊은 기사는 웃으며 도와줬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익숙해지면 금방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고마웠습니다. 이제 세상은 자신에게 가르침을 주는 쪽이 아니라 도움을 받는 쪽으로 바뀌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첫 배달지까지는 불과 800m. 그 거리가 그렇게 멀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며 허리가 살짝 굽은 그는 숨을 고르셨습니다. 4층 사무실 문 앞. 문이 열리자 커피를 기다리던 젊은 여성이 나왔습니다. 늦었잖아요. 식어요 이러면. 짧은 말이었지만 정수 씨는 그 한마디에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이라서요. 여성은 대꾸하지 않았고 커피를 받아든 채 문을 닫았습니다. 정수 씨는 한동안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의 계단 위에서 작은 숨소리와 함께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 일이라는 게 참 말이 없지. 점심 무렵 그는 작은 편의점 앞에서 컵라면을 하나 사서 앉으셨습니다. 편의점 주인인 박 여사가 뜨거운 물을 부어 건네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어르신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얘 집에 가만히 있자니 몸이 근질거려서요.
박 여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작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일하시는 게 멋지세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멋지다는 말이 낯설었습니다. 누군가의 입에서 그 말을 들은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정수 씨는 오토바이를 몰며 중얼거리셨습니다. 젊을 땐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었는데 나이 드니 일 없다는 게 더 힘들구나. 도로 위를 스치는 바람이 대답 대신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그는 다시 한번 오토바이의 엑셀을 살짝 눌렀습니다. 엔진 소리가 묘하게 사람의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첫날 일지를 짧게 적으셨습니다. 오늘 첫 배달 완료. 늦었지만 무사히 끝냈다. 손이 느려서 실수도 있었지만 괜찮다. 내일은 조금 더 빨라지겠지. 글자 하나하나가 어색하게 삐뚤어져 있었지만 그 안엔 오랜만에 느끼는 생동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일은 단순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한정수 씨의 두 번째 하루가 조금씩 세상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무렵부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은 두껍고 낮았으며 공기엔 묘한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비가 내릴 것 같았지만 한정수 씨는 주문 알림이 울릴 때마다 헬멧을 쓰고 조용히 오토바이에 올랐습니다.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도 퇴근이 보장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주문이 울리면 달리고 없으면 기다려야 하는 일. 세상이 필요로 할 때만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의 일. 오후 2시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로 위에 흰 선이 번지고 가로수 잎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수 씨는 오토바이 위에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비는 금세 굵어졌고 손등에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그냥 쉬어야 하나.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셨지만 곧 휴대폰 화면에 주문 접수라는 알림이 떴습니다. 주문지는 아파트 단지. 거리는 멀지 않았지만 비가 점점 더 세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엑셀을 당기며 출발했습니다. 비가 얼굴에 부딪히는 소리, 도로 위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감촉. 모든 감각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신호등이 바뀌는 순간 오토바이 바퀴가 미끄러졌습니다. 균형을 잃은 그는 도로 위로 넘어졌고 손에 들고 있던 도시락이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쨍그랑. 플라스틱 용기가 부서지며 음식이 도로에 쏟아졌습니다. 비가 내리는 거리, 사람들은 그를 잠시 쳐다보다가 그냥 지나쳤습니다. 누군가가 잠시 멈칫했지만 곧 우산을 쓰고 멀어졌습니다. 정수 씨는 잠시 엎드린 채 숨을 고르셨습니다. 손바닥이 까졌고 무릎이 젖었습니다. 비와 피가 섞여 도로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비에 젖은 도시락을 다시 주워 담으셨습니다.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초라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상하게 평온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내일이니까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지. 한 손으로 무릎을 쓸어내리고 다른 손으로 음식통을 다시 세웠습니다. 주문지는 이미 취소되었지만 그는 포장 용기를 그대로 가방에 넣으셨습니다. 그건 일이 아니라 하루의 기록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뒤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 컵라면을 하나 사셨습니다. 편의점 주인 박 여사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어머, 다치셨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미끄러졌네요. 박 여사는 조용히 뜨거운 물을 붓고 컵라면을 내밀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거라도 따뜻하게 드세요.
정수 씨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젖은 헬멧을 벗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흰빛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컵라면을 젓가락으로 천천히 휘저으며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비 오는 날은 괜히 마음까지 젖는구나. 라면 김 사이로 입김이 섞여 나왔습니다. 그 따뜻한 김이 얼굴에 닿는 순간 그는 아주 작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비 맞은 하루 속에서도 살아있다는 감각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비가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한쪽이 조금씩 밝아지고 도로 위엔 네온 사인의 불빛이 반사되었습니다. 그는 젖은 옷을 털며 오토바이에 올랐습니다. 손목이 아팠지만 그대로 핸들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내일 또 해야지. 그의 시선은 전방을 향해 있었지만 눈빛 속에는 이상한 온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하루였지만 그에게는 그 하루가 존재의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일기를 짧게 적으셨습니다. 오늘은 비 때문에 미끄러졌다. 다행히 사람은 안 다쳤다. 몸은 아프지만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다. 아직 나는 일할 수 있다. 글을 마치고 손가락에 남은 상처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상처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건 아픔이 아니라 다시 세상 속에 서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몸은 젖었지만 마음은 아직 마르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한정수 씨의 세 번째 하루는 빗속에서 조용히 끝이 났습니다. 비가 그친 다음 날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하지만 햇빛이 따뜻하다고 해서 마음까지 따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정수 씨는 여전히 무릎에 남은 상처를 느끼며 천천히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어제의 일은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몸의 통증은 하루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약국에 들러 반창고를 사고 그 길로 다시 오토바이에 오르셨습니다. 그에게 하루의 시작은 언제나 움직임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잠시 주차장 그늘 아래서 숨을 고르던 그는 핸드폰 벨소리에 고개를 드셨습니다. 딸 수진 씨였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응, 그냥 잠깐 나왔어. 날씨가 좋아서. 비 온 다음 날이라 길 미끄러워요. 다치면 큰일 나요. 정수 씨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괜찮다. 어제도 조금 비 맞았지만 이제 멀쩡해. 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재가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그림 그리기 대회 1등이래요. 그 말에 정수 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래. 우리 민재가 참 잘했네 그려 손재주가 있더니. 그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손자의 웃음소리를 잠시 들으셨습니다. 그 짧은 웃음이 그의 하루를 조금 밝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늘 같은 현실이 있었습니다. 딸은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수 씨는 그 어떤 부탁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생활비가 빠듯해도 오토바이 기름값이 부담돼도 그는 전화기 너머로 단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너는 걱정 말고 네 일만 잘해라.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말이 딸을 안심시키기보다 스스로를 다독이는 말이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 그는 한참 동안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셨습니다. 화면 속 딸과 손자의 사진이 배경으로 떠 있었습니다. 민재의 미소는 밝았지만 그 미소를 보는 그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잡혔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는 무릎에 붙인 반창고를 손끝으로 눌러보며
조용히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래도 저 아이들이 웃고 있으니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날 오후 그는 주문이 없는 시간을 틈타 공원 벤치에 앉으셨습니다. 근처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젊은 부모들이 아이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을 바라보던 그는 문득 자신의 젊은 날을 떠올리셨습니다. 퇴근 후 아이 손을 잡고 아이스크림을 사주던 기억. 그때는 시간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영원이 짧은 한숨처럼 흩어져 있음을 느끼셨습니다. 잠시 후 근처를 지나던 한 젊은 배달 기사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어제 미끄러지셨다면서요? 괜찮으세요? 응, 뭐 괜찮아. 살다 보면 다 넘어지는 거지. 그래도 조심하세요. 요즘 도로가 진짜 미끄러워요. 젊은 기사는 말끝을 흐리며 웃었습니다. 정수 씨는 그 웃음을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고맙네. 그래도 이렇게 말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네. 그 짧은 대화가 오늘 하루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그는 다시 오토바이에 올랐습니다. 도로 위로 붉은 노을이 퍼지고 그 빛이 헬멧의 스크린 위에 반사되었습니다. 정수 씨는 느릿하게 엑셀을 잡으셨습니다. 붉은 빛 속에서 그는 작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가족이란 게 참 그렇지. 가까이 있을 땐 무겁고 멀리 있으면 그립고. 그의 목소리는 바람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하늘은 어두워지고 그의 오토바이는 다시 도시의 불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집에 돌아와 조용히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책상 위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딸과 손자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그는 손가락으로 그 사진의 모서리를 천천히 쓸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가 바로 너희들이야. 불빛 아래 그의 눈동자가 반짝였습니다. 그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 묵은 마음이 빛에 닿은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지난 며칠의 맑은 날이 거짓말처럼 하늘은 또다시 잿빛 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한정수 씨는 창문 너머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셨습니다. 유리창에 맺힌 물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리며 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또 비가 오네. 그는 작은 한숨을 내쉬셨지만 그 한숨 속엔 체념이 아니라 익숙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비가 오는 날에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오전 9시 그는 오토바이의 덮개를 벗기고 천천히 시동을 거셨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엔진의 진동, 그리고 그의 숨소리가 동시에 섞였습니다. 비를 피할 새도 없이 그는 출발하셨습니다. 좁은 골목 회색빛 건물들 사이로 빗물이 튀어오르며 도로를 반사했습니다. 그는 우비를 입고 손가락 끝에 물기를 털며 천천히 엑셀을 잡았습니다. 오늘의 주문지는 오래된 주택가였습니다.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지만 정수 씨는 헬멧에 바이저를 닦으며 오르막길을 올랐습니다. 작은 골목 끝에 있는 단층집, 낡은 철문 앞에서 그는 벨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노부인이 조심스레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비 오는 날도 일하시네요. 예, 뭐 비가 온다고 쉬면 일이 밀리죠. 그는 젖은 손으로 도시락을 건네며 작게 웃으셨습니다. 노부인은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작은 수건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라도 닦아요. 감기 걸리면 안 되죠. 그는 놀란 듯 잠시 머뭇거리다가 작게 고개를 숙이며 수건을 받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덜 추워지겠네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세상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점심 무렵 비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습니다. 정수 씨는 편의점 앞에서 따뜻한 커피를 들고 앉으셨습니다. 바로 그 옆을 젊은 배달 기사들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젖은 신발을 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정수 씨는 작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저 나이 땐 나도 저랬지. 커피의 온기가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그는 그 온기를 오래도록 느끼셨습니다. 오후 하늘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비가 굵어지기 시작했고 도로 위엔 빗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비가 내릴수록 그의 속도는 오히려 일정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젖고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는 그저 앞을 바라보셨습니다. 누군가는 이 일을 생계라 하고 누군가는 노역이라 하겠지만 그에게 이 일은 삶의 증거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비는 잦아들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배달을 끝내고 도로 옆에서 잠시 오토바이를 세우셨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젖은 도로 위에 반짝였고 그 불빛이 그의 눈에도 비쳤습니다.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 무사히 보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젖은 우비를 벗고 작은 방에 불을 켜셨습니다. 그 방엔 여전히 오토바이 헬멧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반창고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닦고 그 상자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일은 여전하지만 나는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구나. 그 미소는 비보다도 잔잔했고 그의 하루는 그렇게 또 흘러갔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일기장에 짧게 적으셨습니다. 비가 왔지만 오늘도 일했다. 몸은 무겁지만 마음은 괜찮다. 그 문장은 짧았지만 그 속엔 살아있는 하루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비는 다시 내렸지만 그도 다시 달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한정수 씨의 5번째 하루는 비와 함께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주말 아침, 오늘은 이상하게 알람이 울리기 전 눈이 떠졌습니다. 비도 바람도 주문 알림도 없는 조용한 오전이었습니다. 한정수 씨는 식탁에 앉아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문득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방 한쪽 작은 서랍장 위에 먼지가 살짝 쌓인 앨범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앨범을 꺼내셨습니다. 표지는 해졌고 구석이 살짝 찢어져 있었지만 손끝이 그 위를 스칠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앨범을 펼치자 젊은 시절의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웃고 있는 신혼의 정수 씨, 그 옆에는 밝게 웃는 아내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참 젊었구나. 그는 손끝으로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그 웃음은 지금의 주름진 얼굴 속에도 어딘가에 아직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어린 딸 수진이의 돌잔치 사진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에서 그는 딸을 품에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엔 피곤하다는 말보다 행복하다는 말이 더 익숙했습니다. 그때는 하루하루가 참 빠르게 지나갔지. 그는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세월은 그 웃음을 가져갔지만 그 따뜻함은 여전히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일 안 하시죠? 응, 오늘은 좀 쉬려고.
비도 안 오고 오랜만에 집에만 있네. 그럼 잘 쉬세요. 내일 민재가 그린 그림 보여드릴게요. 짧은 통화였지만 그 목소리만으로도 방안이 환해졌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그는 다시 앨범을 바라보셨습니다. 사진 속 딸의 웃음과 지금의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겹쳐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한 장의 사진을 꺼내 조심스레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사진은 오래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아내와 딸, 그리고 젊은 자신이 함께 웃고 있던 시절. 그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리셨습니다. 이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그 자리에 없지만 내 마음속에선 아직 그대로야. 그는 사진을 투명한 액자에 넣고 책상 옆 조명 아래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빛이 사진 위로 비치며 사진 속 웃음이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지금의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 사진 속 시간들이 만들어준 것이란 걸. 잠시 후 그는 헬멧을 들고 문을 나서셨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오늘도 배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출발은 어제와 조금 달랐습니다. 그의 마음엔 사진 속 웃음이 함께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그때의 마음은 아직 내 안에 있다. 그리고 사진을 바라보며 작게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은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했습니다. 젊은 날의 나는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조금 더 천천히 지금의 나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그날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햇살이 도로 위를 눌러앉고 오토바이 핸들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한정수 씨는 오토바이를 멈추고 잠시 그늘을 찾으셨습니다. 작은 편의점 앞 파라솔 밑 그곳엔 이미 한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헬멧을 벗은 그는 땀에 젖은 머리를 쓸어 올리며 콜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더우시죠, 아저씨? 그러게 말이야. 오늘은 바람도 없네. 청년은 웃으며 얼음이 가득한 콜라 캔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한 모금 하세요. 저도 아까 전에 2캔 샀거든요. 정수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래, 고맙네. 하며 캔을 받으셨습니다. 둘은 잠시 말을 멈추고 땀을 식히며 같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스팔트 위로 일렁이는 열기, 오토바이의 엔진음이 멀리서 흘러왔습니다. 아저씨도 배달 오래 하셨어요? 이제 한 달쯤 됐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저는 3년 됐어요. 솔직히 저도 처음엔 진짜 무서웠어요. 청년의 말에 정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겠지. 나는 아직도 신호등 설 때마다 긴장돼. 청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근데요, 아저씨. 그 긴장 덕분에 사고 안 나는 거예요. 저도 아직 그래요. 정수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작게 웃으셨습니다. 이 젊은 청년의 말 속에 자신의 젊은 날이 겹쳐 보였습니다. 잠시 후 배달 알림이 동시에 울렸습니다. 둘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며 헬멧을 썼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난 남문 쪽이야. 저도 그 근처예요. 같이 가죠. 그들은 오토바이를 나란히 세우고 출발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한쪽은 젊음의 속도로, 한쪽은 인내의 속도로 달렸습니다. 도로 위에서 그 둘은 잠시 동료가 되었습니다. 남문 사거리에서 신호가 바뀌는 순간 청년이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안전운전 하세요. 그래, 너도. 청년은 곧 사라졌고
정수 씨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청년이 달려간 길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가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청년이었지만 그가 건넨 콜라 한 모금과 말 한마디가 묘하게 오랫동안 남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 씨는 집으로 돌아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낮에 청년이 건넸던 콜라 캔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 캔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 나이에도 친구가 생길 수 있구나. 그날 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오늘 젊은 기사 하나를 만났다. 서로 이름도 모르지만 그 아이 덕분에 하루가 덜 외로웠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누군가와 같은 길을 달릴 수 있다는 건 참 따뜻한 일이다. 세대는 달랐지만 마음은 같은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오늘은 이상하리만큼 하늘이 맑았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고 바람엔 가을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한정수 씨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서셨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느렸지만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오토바이에 오르기 전 그는 잠시 헬멧을 들고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파란 하늘 사이로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오늘은 괜히 좋은 날이네.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엔진이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그의 심장과 같은 박자로 뛰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배달지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문 앞에는 낯선 목소리의 목사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오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그냥 제 일이죠. 정수 씨는 웃으며 봉투를 건네셨습니다. 그는 목사님이 건넨 따뜻한 커피를 받아들고 잠시 마셨습니다. 이 커피 맛이 참 좋네요. 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그 말에 정수 씨는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스쳤습니다. 복이요, 예, 아마 그럴 겁니다.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햇살이 도로 위에 길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오토바이를 몰며 익숙한 골목길들을 지나셨습니다. 그 길 하나하나가 그의 지난 세월 같았습니다. 좁은 골목, 비 오던 날 미끄러졌던 곳, 노부인이 수건을 내주던 문 앞, 딸과 통화하던 그 벤치 앞을 차례로 지나며 그의 눈빛이 한결 따뜻해졌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을빛이 도시의 빌딩 사이로 흘러들어왔고 그 빛이 오토바이의 백미러에 반사되었습니다. 정수 씨는 오토바이를 멈추고 잠시 뒤돌아보셨습니다. 멀리 보이는 하늘, 그리고 길 위의 그림자. 그의 입가에 조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도 잘 달렸다.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의 진동이 부드럽게 손끝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그 진동 속엔 하루의 피로와 함께 살아있음의 감각이 섞여 있었습니다. 집 앞 골목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이미 어둑해졌습니다. 그는 오토바이를 세우고 천천히 헬멧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별 하나가 어슴풀에 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별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내일도 달리자. 방 안으로 들어와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책상 위엔 아직도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반쯤 남은 콜라 캔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액자 속 사진을 가만히 만지셨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때의 나로 살아있다.
조명이 꺼지고 창문 너머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의 엔진 소리 대신 새벽을 맞이하는 바람 소리만 남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일기장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잘 다녀왔다. 그 문장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평생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길에는 끝이 있지만 끝에도 여전히 삶이 있었다.